그러면 이거 용을 보면서 한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용용 죽겠지? 용. 아이고. 자, 인류 기원설에 대해서는 다 틀려요. 이게 남미 쪽은 보면 이게 남미가 약간 틀려요. 인디아노고 남미 쪽은 완전 틀려요. 약간 DNA도 틀리고 약간 섞이셔서 좀 있기도 한데 거기는 어떻게 안데스 산맥이 어떻게요? 전 인류의 그게 있어요. 저기 안데스 산맥 이게 남아메리카는 안데스 산맥에 어떻게 전 인류가 거기 있다가 어떻게요? 거기서 퍼친 사례. 자, 용에 대해 설명하다가 전 인류 기원에 대해서까지 설명.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요? 각 인류 기원설이 틀린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요? 이 쌍용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럼 이 용이라는 게 어떻게요? 이 용이라는 개념이 어떻게요? 이게 전파가 어디 되냐? 전 인류부터 내려온 거. 이게 선도 수행 문화에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환웅이 어떻게 내려오면서 어떻게 이걸 전파를 해요. 근데 왜 저쪽은 없어요? 이게 동양 쪽 이쪽에 용의 문화가 있지. 서양 쪽 용 문화하고는 틀려. 옛날하고 비슷해. 현대 상태하고 문명 상태. 이해가 되시나요? 동양에는 어떻게 이게 선도 수행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고구려에 보면 자청룡, 우베코, 북현무, 남주자 이게 다 전 인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럼 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쌍용이 보면 용이 어떻게 보면 닮은 용인데 어떻게 좀 적어요. 쌍용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자청룡, 우베코라고 많이 쓰죠. 원래 이게 동청룡 서흥룡인가? 동청룡 서흥룡 맞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거 좀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동백호 서청룡이잖아요. 원래 동쪽이 청룡이고 어떻게요? 서쪽이 어떻게요? 흑룡이에요. 청룡과 흑룡을 해가지고 쌍용의 상징성을 나타내요. 보통 쌍용하면 두 마리 용이 써가지고 그냥 뭐 틀린 말도 아닌데, 자, 쌍용의 상징성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이렇게 저기 왕이나 황제들을 보면 어떻게요? 떠오르는 황제가 있고 어떻게 지는 황제가 있어요. 떠오르는 태양의 황제가 있고 지는 태양의 황제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자, 이걸 뭘 상징하나요? 네. 이제 늙어서 이제 저기 왕 자리에서 물러날 왕이 있고 어떻게 왕 위로 올라갈 왕이 있어요. 그죠? 태자라고 하죠. 이걸 많이. 태자와 어떻게 이렇게 늙은 왕이 있어요. 그러면 늙은 왕은 어떻게 태자한테 물려줘야 했죠? 그러면 어떻게 냐 이게 동청룡 흑룡이에요. 등총룡과 흑룡. 청룡은 마치 청룡처럼 어떻게 청년처럼 시퍼렇게 어떻게 젊어서 청룡을 상징을 해요. 자, 흑룡은 뭐냐? 늙은 용을 상징. 이제 내일 모레 어떻게 해요? 보위 자리에서 임금 자리에서 내려나올 늙은 왕을 상징을 해요. 이게 쌍용의 상징이 동과 서의 상징. 해가 뜨는 동청룡, 해가 지는 흑룡. 이게 쌍용의 원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 임금이나 황제 왕이 바뀔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늙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쌍용의 이게 원리예요. 늙은 왕과 어떻게 해요? 이제 저기 시퍼렇게 젊은 청년용과 어떻게 해요?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어둠침침해가지고 어디고 그늘로 내려갈 되게 흑룡. 이게 쌍용의 원리예요, 원래. 근데 나중에 쌍용이 어떻게 이게 싸우는 것처럼 이게 뭐 상징으로 많이 해요. 원래 이게 쌍용의 원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늙은 왕과 태자, 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 지는 태양. 떠오르는 태양은 뭐예요? 태자.
지는 태양은 뭐예요? 이제 보여서 내려갈 거야. 네, 이제 상황이라고도 하긴 그런데요. 그래야. 이게 쌍용의 원리예요. 이게 이번 인류 때 한 게 아니라 전 인류 때부터 있던 게 어떻게요? 나중에 이게 저기 양구에서 환웅이 내려오면서 그 수행 그 이제 문화가 있어. 그 문화를 전파하는 과정에 이제 이게 현대에는 쌍용이 좀 이상하게 좀 약간 변색이 됐어요. 뭐 쌍용은 뭐 두 마리 용이 싸우니 뭐 이렇게 하는데 쌍용이 원래 그 원리가 그거예요. 흑룡과 청룡이 한 마리는 청룡이고 한 마리는 흑룡이에요.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걸 상징을 해요. 이제 음과 양으로도 상징을 해요. 여러 가지 이게 쌍용이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어요. 자, 동양에서는 음과 양이 있죠. 자, 음은 뭐예요? 그늘진 거죠. 늙은 게 늙고 그늘지고 겨울이 음이죠. 자, 양은 뭐냐요? 시퍼란 청년이죠. 혈기왕성한 청년이 양으로 상징을 하죠. 청년. 그래서 청룡. 한 마리는 청룡, 한 마리는 흑룡이에요. 이게 쌍용의 원리예요. 이제 이 쌍용의 원리가 나중에 이제 이상하게 되는데 그래요. 그럼 뭐 저기 동청룡, 우베코브 저기 사신은 뭐예요? 사신은 이게 사신이란 개념이 이게 동서남북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방팔방이라고 하죠. 사방 동서남북적 개념을 사신적인 개념으로 봐요. 그걸 갖다가 이것도 이제 전 인류의 수행 문화에서 내려온 거예요. 선도 수행 문화에서. 자, 사신하면 어떻게 해요? 자, 동백호죠. 동이 용이 아니죠. 백호. 왜 백호로 상징해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연구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게 백호가 하여튼 그래요. 백호가 아마 그 대자연의 상징성이에요. 잠깐 다 까먹었는데 백호가 풍백이라고 해요. 맞다, 풍백. 제가 좀 많이 까먹어서 헷갈릴 수 있어요. 좀 양해해줘요. 백호가 풍백. 자, 우리 풍수지리에서 다 연결돼요. 자, 우리가 자연상타 어떻게요? 백호는 뭐예요? 동서남북 백호는 뭘 상징을 해요? 백호는 어떻게요? 풍백이라고 해요. 바람을 상징해요. 그러면 서청룡 있어요. 자, 서청룡은 뭘 상징하나요? 구름을 상징해요. 특히 농업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람과 구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람과 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리니까. 너무 당연하죠. 아니, 북현무가 물이잖아요. 비는 구름이 내리지, 어떻게, 물은 이게 모여있는 물의 상징성이에요. 그게 물을 갖다가 어떻게 북현무로 봐요. 아니, 물이 왜 북쪽에 있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서 있으니까 낮은 데 있죠. 남쪽에 있지 않나요? 대부분 그런데, 이게 북이라는 상징이 산 꼭대기에 있는 물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백두산 뭐 저기 천당수 뭐 그런 건가 비슷해요. 원리가 좀. 자, 우리 인간 농업국가에서 특히 인간이 어떻게 해요? 물이 높은 데 있는 물이 더 중요할까요? 저기 바닷물이 중요할까요? 농업사 짓는데 제일 낮은 데 있는 물이 바닷물이죠. 물은 어떻게 높은 데서 내려가지고 냇물 천을 흘러서 강을 흘러가지고 바다로 가죠. 그럼 제일 낮은 데가 바다죠. 자, 바닷물이 농사 짓는데 우리한테 중요한가요? 아니면 저기 우리가 원할 때마다 물을 댈 수 있는 저기 서양강 댐 물 이런 댐에 있는 물이 중요한가요? 농사 짓는 입장에서 높은 데 있는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얘부터 어떻게 해요? 농사 지을 때 물이 높은 데다 가둬놓은 물이 소중해요. 왜? 자, 바다에 있는 물 퍼다가 저기 농사 못 짓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높은 데 있는 물을 가둬 놓고 거기서 물을 흘러내면 어떻게 그게 어떻게 논밭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기 아래에 있는 뭐 강물 갖다 퍼다가 하려면 어떻게 해요? 힘이 많이 들죠. 그래서 높은 데 있는 물을 중요시 얘기해요. 이제 거기서 수행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북현무의 상징성이 물의 상징성을 아마 그렇게 놓은 것 같아요. 그럼 남주작은 뭐냐? 남주작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북반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추워. 그럼 산 같은데 추운데면 어떻게 볕이 잘 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남쪽을 바라봐야 돼. 햇빛이 대부분 남쪽으로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죠. 태양이 거의 남쪽에 이게 있어. 남동쪽과 남서쪽으로 왔다 갔다 해. 그죠? 그러니까 태양이 남쪽에서 거기가 따뜻하니까 어떻게 따뜻함을 상징하는 남주작.
남주작이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태양 안에 예전에 삼조고가 있다고 그러죠. 삼조고 발 3개가 달리는 삼조고가 있다고 이게 자 고구려 보면 그 뭐 남주작이 아니라 저기 삼조고가 남쪽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게 상징성이 삼신제의 상징석을 발로 상징을 해요. 삼조고가. 자, 이게 삼신제의 3개 발의 상징성이 뭐냐면 진짜로 이게 발이 3개에 달린 뭐 까마귀를 상징하는 게 까마귀의 영적인 국조예요. 고구려의 국조가 까마귀야. 사람들이 잘 보는데. 고구려에 예전에 국조가 있어요. 국조가 뭐예요? 까마귀예요. 왜 재수없게 까마귀예요? 왜 까마귀가 재수없을까 이게? 예전에 이게 국화가 있고 국조가 있어요. 세조자. 옛날 고구려에 어떻게 국조가 뭐예요? 까마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구려의 어떻게 상징성이 어떻게 태양 안에 있는 삼조고가 상징성이에요. 까마귀죠. 발 3개 달린 까마귀. 자, 발 3개는 뭘 상징하냐? 이게 소떼를 상징해. 자, 이게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해? 이게 안 서. 근데 발 2개가 있어도 앞뒤로 넘어져. 자, 발 3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때부터 균형을 이루고 안 넘어져요. 이게 삼신제 사상이에요. 우리가 한반도 쪽은 삼신제 사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발이 3개가 달려야 어떻게 해요? 이게 안정적이다. 많이 들죠? 그래서 까마귀 발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안정적이다는 상징성으로 하기 위해서 까마귀에다가 발 하나를 더 붙여서 3개 발을 딛고 있는 안정적인 국조인 까마귀가 상징이 뭐예요? 삼조고예요. 고구려는 예전에는 어떻게 길조였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는 까치와 같대요. 자, 우린 까마귀가 울면 재수없다고 막 돌 던지고 그랬어요. 예전에 꺼지라고. 까치가 오면 아이고 좋아라 했어요. 까치와 같은 역할이에요. 지금부터는 까치, 백로 아니면 황새 뭐 이런 약간 영적인 새들 있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전에 고구려의 국조였어요. 공부할까요? 시간이 좀 됐다.